저는 A그룹이 더 잘 풀었을 것 같았어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칭찬을 받으면 좀 더 잘할 것 같았어요. 수학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이걸 줄여서 수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벌써 이만큼 올라갔는데 왜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 카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제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냐고. 한 번을 해봐야 알 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자, 제가 동기부여에 대한 책도 읽어봤고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책들에서 매번 나왔고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될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첫 번째 장은 뭐였냐면 바로 이 장이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어야 정말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요, 크게 나누면 두 개가 있는데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럴드 드웩이요, 이 마인드셋을 쓰기 전에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첫 번째 그룹 A그룹과 B그룹, 이 두 개의 그룹을 데리고 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난 뒤에 A그룹에게는 무조건 칭찬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오 최고 이랬어요. B그룹에게는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거 틀렸네, 이거 왜 틀렸어, 그리고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풀면 다음에는 맞출 수 있을 거야, 다음에 꼭 이렇게 해봐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 푼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 낮은 것도 있었지만 높은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 풀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A그룹이 더 잘 풀었을 것 같았어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칭찬을 받으면 좀 더 잘할 것 같았어요. 근데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A그룹은요,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마자 포기를 했고요. 반대로 B그룹은요, 오히려 물론 다 맞춘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풀려고 더 노력하고 잡고 있는 시간 또한 더 길었답니다. 와, 왜 그럴까요? A그룹은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생각이 그냥 나는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하려고는 안 했어요. 즉,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중시했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B그룹은요, 오히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박수 쳐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A그룹 쪽은 고정형 사고방식, B그룹 쪽에는 성장형 사고방식. 자, 이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네, 당연하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성장합니다. 즉, 나는 내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겁니다. 표로 한번 볼까요? 이 두 개의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이었습니다. 즉, 자기 관점을 고정적으로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정형 사고방식, 반대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발전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부릅니다. 이 두 개의 사고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도전을 만났을 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전을 만났을 때 고정형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즉 잘하는 것 위주만 하고 조금 어려운 도전은 회피했답니다. 반대로 성장형은요, 물론 잘하는 것도 도전했지만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것도 도전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도 고정형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대요. 그래서 도전을 안 했겠죠.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패하고 난 뒤에 이 실패는 내 성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고정형은 노력을 해도 별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성장형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았을 때 고정형은요, 실패했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비판을 받으면 막 화를 내거나 안 한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 비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인답니다. 마지막, 타인에 대한 성공을 바라봤을 때는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약간 열등의식, 즉 저 사람 금수저니까, 저 사람 좀 잘났으니까, 재능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성장형 사고방식은 저 사람 성공했네? 일단 박수 쳐주고, 저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그러면서 성공한 배울 점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사고 있는데요. 어떤 사고를 가지면 훨씬 더 발전하고 성장한다? 당연히 성장형 사고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정형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런 실패들에서 배우고 얻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그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만나면 수학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이걸 줄여서 수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어나 영어, 사회 이런 것들은 외우면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단계가 쌓여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을 훨씬 더 어렵게 느낍니다. 고정형 사고방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언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이과는 나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고정형 사고방식이고요. 성장형 사고방식은 내가 예전에 그 단계를 안 밟았으니까 이제 단계부터 밟아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수포자가 있는 이유가 이 고정형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던데요. 그 코끼리 이야기 아시나요? 어린 코끼리를 그 말뚝에다가 매달아 놓죠. 이렇게 매달아 두면 코끼리가 처음에 이게 막 바동칩니다. 나가려고 하다가 근데 안 되죠. 안 되자마자 나중에는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끼리가 나중에 컸잖아요. 컸는데 이 말뚝을 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뺍니까 못 뺍니까? 못 빼죠. 왜? 본인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례가 있죠. 네. 학습된 무기력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한데요. 저는 또 고정형 사고방식에도 정말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그냥 고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요, 이 성장형 사고방식의 끝판왕 한 분 찾았습니다. 누구였냐면 카잘스라는 그 첼로의 성자라고 불리는, 다른 말로 첼로의 신이에요. 첼로의 신. 이분이 96세인가 97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95세쯤이었나? 6세쯤 타계하기 몇 년 전에 계속 연습을 하더래요. 첼로를. 첼로 이렇게 하네. 네, 이렇게 첼로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95이고 첼로의 성자이신데 벌써 이만큼 올라갔는데 왜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 카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연습할 때마다 내 실력은 조금씩 향상됩니다. 정말 성장형 사고방식 끝판대장입니다. 끝판대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랬기 때문에 이 카잘스가 진짜 그 신의 경지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리고 실력도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장형 사고방식은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까요? 믿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근데요, 사람은 이렇게 성인이 되면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갔다가
대부분 신체들은 다 퇴화를 합니다. 근데요, 뇌는 부지런히 쓰면 쓸수록 성장한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소성. 뇌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계속 뇌를 쓰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뇌가소성이라 쓰고 뇌가능성이라고 읽자. 다시 한번 뇌가소성이라고 쓰고 뇌가능성이라고 읽자. 자, 정말이에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뇌는 쓰면 쓸수록 성장하니까요. 저도 사실 고정형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가정 환경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놀림도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실패도 또 많이 맛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 할 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맨 처음에 누가 저한테 그 강의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단방에, 아니요, 저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저 노는 사람이에요. 저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제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냐고. 한 번을 해봐야 알 거 아니냐고. 와, 저는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 그 전까지는 제가 고정형 사고방식이었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다 보니까 아, 나 진짜 성장할 수 있고 되구나를 알아가지고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 유튜브 도전할 때도 처음에는 제가 제 모습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죠. 제가 봐도. 물론 아직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건 남았습니다. 절대 자만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도 성장형 사고방식 덕분에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글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다. 할 수 없다는 것도 맞다. 진짜 맞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다. 여러분들은 성장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완벽한 공부법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저도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더 많은 성장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